언피봇을 사용하실 때는 일단은 셀렉트 할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셀렉트 문장을 먼저 완성을 하고 이 셀렉트 문장은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다 나올 수 있어요. 예. 셀렉트 할 내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언피보팅 하는 거예요. 언피보팅을 하시는데 컬럼이 두 개로 바뀌어요. 왜 컬럼이 두 개로 바뀌냐 하면 다섯 개의 컬럼들이 있었죠. 맞아요? 다섯 개의 컬럼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행으로 들어가야 되죠.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가 행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값들, 2014부터 2018이라고 하는 값들을 여기 있는 값들을 표현할 요 컬럼 이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다 쓴다? for in에다가 컬럼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이 컬럼 이름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얘네들을 쓰기 위한 거. 2014년도, 2018년도, 2014년도, 2018년도. 얘네들이 얘네들이 행으로 들어가니까 이 컬럼에 이 행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들을 가지고 있는 컬럼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기에 써주는 변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근로 시간이 있었잖아요. 2015년도에 근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근로 시간들이 옆으로 있었는데, 근로 시간들을 세로로 지금 정렬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컬럼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 컬럼 이름을 앞에다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언피봇을 하겠다. 컬럼 이름은 워크타임으로 하겠다. 이 워크타임은 2014년도에 있는 값을 여기다 쓸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는 그 밑에다 쓸 거고 2016년도는 그 밑에다 쓸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컬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도도 돌아가야 돼. 연도도 이렇게 세로로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컬럼 이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컬럼 이름이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총 행의 개수가 전체 몇 개가 될까요? 원래 행의 개수가 몇 개였는지 아세요? 35개였을걸요? 근데 행 하나가 우리 몇 개로 바뀌었어요? 5개로 바뀌어버렸죠. 곱하기 5. 그러면 5, 25, 5, 35, 175? 35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테이블이 175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테이블로 바뀐 거예요. 여기 밑에 보세요. 얼마로 끝났는지. 175로 끝났죠. 한국이 5개, 뉴질랜드가 5개, 오스트레일리아도 5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전부 175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런 동작을 언피보팅이라고 한다라는 거. 언피보팅이라고 한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한국의 2014년도 자료를 찾아주세요라거나 한국의 2018년도 자료를 찾아주세요라거나 이스라엘의 2014년도 자료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런 코드들을 웨어절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뷰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뷰 만드는 거 했었죠?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with 부분 셀렉트한 내용을 with 하고서 with로 정의를 하고 그럼 select from T 이렇게 쓸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뷰가 아니냐 이렇게 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거 맞아요. 일회용으로만 사용하는 뷰인 거예요, 이게. 딱 요 문장 실행할 때에만 딱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뷰인 거예요. 그래서 from에서 얼마든지 얘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from에서도 t를 쓸 수가 있었고 where에서도 t를 쓸 수가 있고 group by나 having에서도 이 t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었던 적 있었죠. 뷰를 만들어 놓고 뷰를 from 절에서 where 절에서 having 절에서 뷰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위드로 만들어 두면 위드로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 마치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 문장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만약에 똑같은 내용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할 거다. 그러면 create table 대신에 create view라고 하시면 되죠. view. VW라고 할까요? VW work times work times 좀 길어지니까 long이라고 붙일게요. long. 그리고 create view as를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select 위쪽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from work times 그 다음에 unpivot 하겠다. unpivot 하겠다. 컬럼 이름으로 worktime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고 또 year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고 그리고 year에는 Y2014 컬럼에 있는 값, Y2015에 있는 값, Y2016에 있는 값, Y2017에 있는 값, Y2018에 있는 값. 이렇게 하시면 뷰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작성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select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테스트 했었던 거. 그러니까 뷰를 만드는데 밑에 있는 select 문으로 뷰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음. with 대신에 여기 이름 주고 with 대신에 create view라고 쓴 것뿐이에요. t라고 쓴 거 대신에 이름을 준 거고 as 그다음 select 부분 이렇게 쓴 거. 똑같은 거죠. 그냥 실행. 자, 그럼 뷰가 생성이 됐대요. 뷰가 생성이 됐다 그러죠. 뷰는 어디서 보시면 돼요? 접속 판넬에서 테이블 밑에 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뷰를 찍어서 세로 붙임해 보시면 네, 이런 뷰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뷰가 보이죠? 뷰를 찍어 보면은요. 뷰를 찍어 보면 컬럼은 세 개밖에 없어요. 컬럼은 컨트리, 이어, 워크 타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만 갖는 테이블이에요.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 있어요. 테이블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뷰는 테이블과 똑같은데 참조하는 테이블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테이블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를 뷰가 아니라 테이블이라고 하면 만들어진 내용은 테이블로 만들어져요. 근데 테이블을 수정했을 때 그러니까 원본 테이블 있죠. 원본 테이블을 수정했을 때 새로 만든 테이블은 변경이 안 돼요. 뷰를 만들었을 때에는 뷰는 원래 테이블을 참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테이블을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하게 되면 뷰 자체도 그 내용이 바뀌게 돼요. 그게 뷰예요. 그래서 중복되도록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값을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 게 뷰예요. 그래서 이렇게 뷰를 만들어 두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전체를 검색하겠다. view underscore work times long에서 전체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이런 간단한 SQL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한국의 2018년도 자료를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from, from, view, work, times, long. 그 다음에 where저를 쓰는 거죠. where, country는 같다, 한국, and, 그 다음에 year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같다, y, 2018년도. 요렇게 잠시만요. 뭐가 안 나오죠?
컨츄리가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 대문자로 들어가 있죠. 대소문자 구분하죠. 예, 여기 대문자로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한국의 2018년도의 근로시간은 1993시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본 테이블에서 검색할 때랑 다르죠. 원본 테이블에, 그러니까 워크타임즈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워크타임즈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내용이 복잡했었어요. 2018년도 한국 자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서브쿼리 써야 되잖아. 서브쿼리 써야 되잖아요. 우리 위쪽에서 그거 한 내용 있을걸요? 2018년도에 한국 자료를 찾아라. 2018년도 한국 자료 찾아라. 그러면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웨어 한국이라고 하는 걸로 국가 한국 이렇게 했었죠. 만약에 모든 컬럼 다 해라 그러면 여기에 and y 2018년도 값이 2018년도 값이 어떤 값이랑 같다. 만약에 이렇게 주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서브컬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의 모양을 바꾸면 이렇게 한국 1993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 컬럼은 2018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되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한국 이어 그 다음에 워크타임. 한국 연도 그 다음에 워크타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각 연도별 최대값이죠. 각 연도별 최대값은 여기 각 연도별 2어로 묶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2어로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연도별 값들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연도별 값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뷰를 만드는 목적은 여러 그 SQL 문장에서 서브 쿼리로 자주 사용되는 부분은 뷰로 만들어 놓고 일반 테이블을 사용하듯이 사용하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view work times long이라고 할게요. where저를 줄게요. where저를 여기 시간 있죠, 시간. 이 시간이 제가 work time이라고 줬잖아요. work time. 크다. 바로. 자, 여기다가 서브 쿼리를 뭐라고 줄 거냐면 위에서 바로 작성한 서브 쿼리 있죠. select 모든 컬럼 하지 말고요. 요 시간만 찾을게요. 시간만 찾을 거면 work time이라고 하면 되겠죠. from view work times long에서 조건식을 국가 이름은 한국 and 연도는 대문자 Y 2018년. 자, 이렇게 해서 애를 해보시면 전, 전전 시간이었나요? 전 시간이었는지 전전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한 거 있었죠. 2018년도에 한국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연도들이 어디였느냐? 기억나세요? 다 찾아봤는데도 한국하고 멕시코밖에 없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자, 혹시나 아직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작성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이 코드가 뭐란 거냐면 2018년 한국 평균 근로 시간보다 많은, 더 많은 근로 시간을 갖는 나라와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찾은 거예요. 우리 똑같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아세요? 이거랑 비슷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위쪽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2014년도의 값이 한국의 2018년도 값보다 큰 경우, 2015년도의 근로시간이 한국의 2018년도 근로시간보다 큰 경우, 16년도에 있는 값이 한국의 2018년도보다 큰 경우, 2017년도의 값이 한국의 2018년보다 큰 경우, 2018년도가 한국의 2018년도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더니 몇 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한국과 멕시코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나왔죠. 1993이라고 하는 숫자와 비교해서 큰 것들을 다 찾은 게 이거였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너무 복잡했잖아요. 같은 코드가 여러 번 반복되고 뭐 논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똑같은 코드를 복붙하면서 이렇게 썼었죠. 그죠? 자, 이 결과랑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한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한국의 2014년도가 한국의 2018년보다 더 오래 일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한국의 2015년도가 한국의 2018년도보다 더 오래 일했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4개. 한국에서의 4개 연도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가 2018년도 근로시간보다 더 크다라는 결과를 찾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부 다, 5개 연도 전부 다 한국의 2018년도 근로시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어떤 게 보기가 좋아요? 이게 더 보기가 좋죠. 그러니까 언피보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결과도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겠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그 결과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언피보팅한 결과를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그룹 바이를 볼게요. 각각의 연도에서 평균, 근로, 시간, 최대값, 셀렉트 하시면 되죠. 이어를 찾으면 돼요. 그 다음 맥스 값 찾으면 돼요. 누구의 맥스 값을 찾으면 되냐면 워크 타임의 맥스 값을 찾으면 돼요. 무슨 테이블에서? 뷰에서. 뷰, 워크, 타임스, 롱에서. 자, 이때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면 되냐면 그룹 바이가 들어가는데요. 이어로 그룹 바이를 해주시면 되죠. 자, 2014년도는 워크타임의 최대값은 2134, 2015년도는 2140, 2016은 2146, 2017년도는 2148, 2018년도는 2148. 각각의 연도에서 근로시간의 최대값을 찾은 거예요. 각각의 연도에서 근로시간의 최대값을 찾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어느 나라인지를 보면 되겠죠. 2134가 어느 나라인지.
그 다음에 2140시간은 어느 나라인지 이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select 모든 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컬럼 무슨 테이블에서 뷰에서 워크 타임스 워크 타임스 롱이죠. 롱. 조건절을 줍니다. 조건절을 주는데 조건절을 주는데 제가 서브 쿼리를 할 때 아마 서브 쿼리 중에서 멀티 컬럼 서브 쿼리를 수업 중에 만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멀티 컬럼 서브 쿼리예요. 위쪽에 있는 내용이 서브 쿼리로 들어갈 건데 행도 멀티 행이지만 컬럼도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어 컬럼과 워크 타임 컬럼의 값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어 컬럼과 워크 타임의 값이 in 안에 있으면 뭐뭐 안에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브 쿼리에 작성할 내용이 위쪽에서 그룹 바이로 묶었던 내용을 서브 쿼리에서 그대로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전부 다 멕시코예요. 2014년도에 2134시간을 일했던 것도 멕시코고요. 2018년도에 2148시간을 일했던 것도 멕시코예요. 각각의 연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나라는 멕시코예요, 멕시코. 네.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연도에서, 각각의 연도에서 평균 근로시간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함수 하나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들이 어딘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아마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렇죠. 항상 아, 얘를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져서 네. 재볼게요. 위에서 했던 문제에서 딱 하나만 변경하면 되겠죠. 맥스 대신에 뭐만 쓰면 될까요? 미니멈만 쓰시면 돼요. 자, 2014년도에서 근로시간이 제일 짧은 시간은 1367시간. 그 다음에 2018년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거는 1300
63시간. 자, 그러면 여기가 어느 나라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느 나라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브 쿼리. 위쪽에서 서브 쿼리 썼던 거 있죠. 이 서브 쿼리 썼던 거 그대로 복사하고요. 어디만 바꿔주면 될까요? 여기를 민이라고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보시면 전부 다 독일이었군요. 다른 나라는 없군요. 전부 다 독일이 가장 짧은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 뷰를 잠깐 보시면, 뷰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독일이 어딘가에 있겠죠. 한국, 일본, 멕시코, 미국, 칠레, 벨기에, 독일이 여기 있네요. 독일 이렇게 5개 있죠? 1367, 1370, 1363, 1360, 1363 이렇게 나오죠. 여기 최소값 찾은 값들을 보시면 여기서 최소값을 찾은 값들을 보시면 1367, 1370, 1363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요거 올 거예요. 요거. 그죠? 그래서 이어랑 그다음에 워크타임 최소값. 그다음에 이어랑 워크타임 최소값. 요 두 개가 일치하는 거를 찾으면 앞에 독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 있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근로시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모든 연도에서 독일이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고, 그 다음에 모든 연도에서 멕시코가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멕시코와 근접한 수준의 근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동안 다루지 않았었던 언피봇도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뷰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서브 쿼리에서 이렇게 컬럼을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멀티 컬럼 서브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비교하실 때는 이렇게 여기서 2개 선택했잖아요. 그럼 변수 이름도 여기서 2개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어는 이어끼리 비교하고요. 워크타임은 워크타임끼리 비교해서 같은 조건들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호가 아니라 인을 쓰는 이유는 여기 있는 쿼리가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가 여러 개의 행을 주는 서브 쿼리이기 때문에 등호를 비교할 수는 없고 인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다중행이면서 다중 컬럼인 서브 쿼리예요. 다중행, 다중 컬럼 서브 쿼리입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질문 없으시면 그 근로 시간에 대한 분석은 이걸로 마칠게요. 네. 여기 저희가 데이터 임포트를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했어요. 우리가 셀렉트를 하면서 다루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도 몇 가지를 더 다뤘죠, 저희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저장하시고요.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새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게요. 계정은 스콧 계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콧 계정으로 하시고요. 어, 요거 내용은 제가 깃허브에 올려드릴게요. 깃허브에 이런 내용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요건 깃허브에 제가 저장을 해드릴게요. 어, 제 깃허브에 보시면 callchicken.csv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깃허브에서 이 CSV 파일을 다운로드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임포트를 할 건데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시려면 테이블을 만드셔야 돼요. 테이블 이름은 콜치킨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컬럼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로 만들 겁니다. 테이블을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7번까지 셀렉트를 해주시면 돼요. 이 셀렉트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일단 CSV 파일이 있는 것부터 우리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GitHub에 보시면, 음, 폴더 중에서 데이터 셋 들어가시면 돼요. 폴더 중에 데이터 셋 들어가시면 되고요. 콜 치킨이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시죠? 확장자는 CSV라고 되어 있어요. CSV. 요거 클릭하시면은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테이블처럼 보이죠? 어, 첫 번째 행이 컬럼 이름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부터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2017년도 2월 1일, 아마 수요일이었나 봐요. 수요일에 강남구에서 10대 남성이 55번 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제가 어디서 가지고 온 건데, 통신사는 SKT고요. SKT고, 그 다음에 조건을 줘서 가지고 온 건데, 전화번호 중에서 치킨집 전화번호 있죠. 네, 그 치킨집으로 전화한 전화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 2월 1일 강남구, 그 다음에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가입자 연령대 알 수 있잖아요. 10대, 그리고 남성. 이거는 가입자 정보에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10대 남성들 중에서 55번 치킨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치킨집은 뭐 깐부치킨이 될 수도 있고, 뭐 비비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치킨집들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해봤더니 55번 통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거는 2017년도 2월 1일 수요일 역시나 강남구에서 10대구 여성은 27번 치킨집으로 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고요. 확장자는 CSV라고 하는 확장자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야죠.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듯이 여기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확장자 그대로 파일 이름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 있죠. 엑셀 파일 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테이블을 먼저 만든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다가 임포트 한다. 임포트 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클릭. 데이터 임포트. 그죠? 테이블 만들고 임포트 하고 그 다음에 7개의 셀렉트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1시간 남았으니까 다음 마지막 시간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네. 1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자, 일단 쉬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들은 제가 GitHub에 전부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쉬운 시간 먼저 가지세요.